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복살된 것으로 알려진 황제가 20명 정도 있습니다. 일면에서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중국 역사의 총 황제 수가 400여 명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37세에 죽은 청나라 광서제가 있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5세에 장인 왕망이 준 독주를 마시고 죽은 전한의 평제, 9세에 간신이자 권신인 양기가 준 독이 든 떡을 먹고 죽은 호한의 질제, 14세에 동탁에게 독살당한 전한의 소제, 전진의 황제 유총에게 독살당한 서진의 회제, 동해왕 사마월에게 독살된 같은 서진의 해제, 그리고 가까운 측근들과 주변인들에게 독살당한 북위 21세의 헌문제, 34세의 절민제, 18세의 효명제, 25세의 효무제, 그리고 26세의 우문호가 매수한 요리사에 의해 독살당한 북주의 명제, 아들인 수양제 양광에 의해 독살된 수나라 문제, 당나라 황제 중 처음으로 딸이 준 떡을 먹고 죽은 당나라 중종, 그리고 송태종이 보내온 생일 축하주를 마시고 7번 구르고 8번 거꾸러져 죽었다고 하는 남당의 41세 후주 이육이 있고, 그 외에도 몇 명 더 있습니다. 독살당한 황제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젊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학 발달의 한계 때문에 독살로 밝혀지지 않은 것일 뿐 석연치 않은 죽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청나라 광서제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광서제는 기록에 따르면 죽기 3일 전에 침대에서 뒹굴며 배가 너무 아프다고 소리쳤고 얼굴이 검고 혀가 노랗게 변했는데 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암시한 것처럼 훗날 그의 머리카락에서 검출된 비소는 그가 독살당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병사로 알려졌기에 현대 과학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병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살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해도 황제들에게는 극도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권력을 찬탈하는 방법에는 쿠데타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독이 사용된 것은 더없이 조용하고 은밀한 방법인데다 요절이 흔하던 시절 잘 위장하기만 하면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법도 어렵지 않았는데 의도한 자가 주도 면밀하게 요리사를 매수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황제가 먹는 음식에 독을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일을 주도한 자들은 당사자를 황제로 옹립한 섭정일 때도 있었고, 황제의 혈육이나 측근일 때도 있었고, 친정 세력과 결탁한 황후도 있었으며, 당나라 헌종이나 경종의 경우처럼 환관도 있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인 황제가 독살이나 암살을 당하면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불가피했기에 황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1차적인 것이 황제가 하는 식사에 대한 안전보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황제의 식사는 되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고 절차도 그만큼 복잡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 시행된 것이 요리실명제였습니다. 청나라에는 황제의 식사를 전담하는 어선방이 있었는데 황제가 먹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만든 요리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었기에 각 요리에 사용된 재료뿐만 아니라 요리사 이름을 명시하여 검토를 받아야 했고 승인 후에 최종 메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도 누가 음식을 만들었는지 알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급성 중독이 아닌 서서히 증상을 나타내는 독성 물질을 걸러낼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 방법이 있었는데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은이었습니다. 황제의 식기가 대체로 금, 은, 상아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해도 은으로 만든 식기나 젓가락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은이 고대에 흔했던 비소 등의 유황이 함유된 독극물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음식 속에 그런 독이 들어있으면 은이 검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는 황제가 식사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환관에게 먼저 시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환관이 먹은 후에 잠시 기다렸다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먹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사를 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황제는 자주 차갑게 식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푸이는 이런 과정 때문에
한 번도 따뜻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기미상궁이 한 역할을 중국에서는 환관이 한 셈입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가 미리 식사 장소를 알고 독살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사 전에 여러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이 되었을 때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기록이 아닌 암암리에 전해지는 황제들의 식사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같은 음식을 3번 이상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식탁은 하나같이 육지와 바다에서 나오는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산의 진미로 가득했고 황제들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3번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 때문에 3번 이상 수저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낼 수 없게 만들어 독살 시도자의 의지를 잃게 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처 걸러내지 못한 독을 섭취했다고 해도 적은 양일 수밖에 없었기에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 황제가 독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광서제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꼭두각시 황제인데다 정권 혼란기였기에 가능했습니다. 5번째는 암살의 경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는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암살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고 현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왕조시대의 황제들은 현재의 권력자들에 비하면 엄격한 보안이 되어 있는 폐쇄된 궁전에서 낯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낯선 사람들에게 암살당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나라 18대 주왕이나 하나라의 5대 황제처럼 암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까운 측근이나 정적에게 당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위해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았을까요? 현재와 비슷한데 왕조마다 명칭은 달랐다고 해도 황제와 황족을 보호하는 황실 경비대가 있었고 황제의 개인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에는 부가금군이라는 친위대가 있었고 명나라에는 금의가 있었고 청나라에는 엄격하게 선발된 만주족과 몽골족 최정예 병사들로 이루어진 시위 혹은 대내시위라는 황실 근위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왕조나 황제는 친위대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원을 직접 선출하고 대장을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선발 과정이 매우 엄격했던 것만큼이나 일단 선발되면 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봉급 외에도 시차를 떠나는 황제를 동행하는 경우에 다양한 보조금을 받았고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황제를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황제들에게 인정과 대우를 받았고 많은 경우 승진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 황실 경비대 출신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